네, 사실 이 주제도요,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주제죠. 사실은 저희가 그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 성장 발달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말이 좀 빨리 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제일 중요한 또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런 어떤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질문들도 꽤 많이 받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제도 저희가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청소년기에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뇌 발달은요, 만 25세까지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변화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연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25세 이전인 청소년기에는 어떤 우리 생활 습관을 갖는지, 또 어떤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피하는지, 운동을 많이 해서 신체 건강과 뇌 건강 발달을 중요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뇌가 성인 수준으로 완성되어 가는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특히 합리적인 판단,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엽은 뇌의 조절 능력을 담당하기 때문에요, CE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도 우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뇌 영상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기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전두엽의 어떤 특정 영역의 두께가, 이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나타났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근육을 열심히 운동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이 근육이 줄어들듯이, 깊이 생각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성인기에 이르게 돼서 이제는 뇌 발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멈추게 되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뇌 연결성의 변화다. 서로 우리 뇌는 무슨 영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의상, 연구 어떤 편의상 구분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다 아주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커넥티비티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여러 영역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하는데요. 디지털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어떤 연결 방식에도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가 중독 문제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그 뇌 영역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그 내용이요. 도파민과 관련돼서 보상회로다. 또 보상회로가 우리 뇌에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줬는 이런 보상회로의 어떤 연결성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거기만 너무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뇌가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쾌락, 순간적인 그 쾌락 뒤에 바로 이제 오게 되는 즉각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은 도파민을 너무 과하게 결과적으로 분출시킬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의 도파민의 그 어떤 과잉 분출에는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둔감해지고, 마치 이게 우리가 어떤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우리 뇌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거를 우리가 했을 때 비슷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려면요, 그거에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르는 어떤 완전히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급격하게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자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이게 중독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소소한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친구랑
그냥 개그, 유머 코드를 서로 나눌 때 부모님이랑 잠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훈훈하게 마무리할 때 30분씩 걸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산책을 할 때 이런 데서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사실은 소소한 즐거움들이 원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충분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파민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고 둔감화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은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게 되고 사실 그것도 별로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안 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중독 상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뇌의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감정 기복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게 되고 수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이런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본인도 느끼고 부모님도 느끼고 학교 선생님들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된 뇌는요, 단순히 의지가 약한 상태가 아니고요. 실제로 뇌 기능과 구조의 변화가 생긴 상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회로라든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뇌 연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변화는요,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덫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행동을 바꿀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강력하게 어떤 활성화된 뇌의 어떤 보상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갈망,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것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성적인 어떤 판단만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게 문제죠. 마치 어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춰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상태랑 비슷하고요. 진짜 심한 중독에 이르게 되면은 멈춰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